때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파를 비호해온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관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대규모 김광석 공연이 잇따라 열리는 등 가수 고 김광석이 대구의 대표 관광 테마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구미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관련자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파를 비호해온 혐의로 대구에 있는 현지 검찰 과장이 체포됐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 54살 오모 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8년 6월쯤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숨긴 고철업자 현모 씨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3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 증서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 씨는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진행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구지검이 조희팔 범죄 수익 760억 원을 둘러싸고 횡령과 배임, 사기 등의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면서 오 씨의 이번 혐의를 밝혀낸 겁니다. 조 씨와 짜고 760억 원을 고철 수입 자금으로 속여 관리하던 현모 씨를 최근 구속해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한 겁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처벌된 수사 관계자는 오 과장뿐만 아닙니다. 지난 2012년에는 조희팔로부터 2억 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고검 검사가 구속됐고 2008년 조 씨와 동거래를 한 대구경찰청의 한 총경도 옷을 벗는 등 지금까지 3명의 검경 관계자가 조희팔을 비호한 혐의로 처벌됐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단지인 구미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대외적인 악재에다 삼성과 LG 같은 간판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까지 겹쳐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구미 산업단지의 추정 수출액은 330억 달러, 목표치 38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고 전년과 비교해도 10%가량 줄었습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2.4% 증가했습니다. 구미의 수출이 저조했던 것은 수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두드러지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20에서 30% 감소했습니다. 또 LG전자도 수도권으로 수백 명의 생산 인력을 옮겼고 LG 디스플레이도 파주 공장 설립 뒤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지역 이탈 현상은 협력업체의 위기감으로 번지고 있고 올해 구미 산단의 가동률도 사상 최저치인 60%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성장세의 둔화와 유로존의 불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앞으로도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치도 시급합니다. 주력 산업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나눈 쪽으로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인력 재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는 어려우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 분야에 이제 그쪽으로 주력을 좀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특히 올해는 극심한 환율 변동과 저성장이 예상되는 국내외 경기를 감안하면 구미공단의 수출 역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업체마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 지역의 구제역은 차량 때문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충북에서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운반하던 차량이 영천 도축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금까지의 역학조사에서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에 따라 구제역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안동과 의성 현장을 찾은 주희석 검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구제역에 감염된 충북의 돼지가 영천 도축장에 출하됐으며 그 시기에 영천 구제역 발생 농가의 차량도 도축장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이 먼저 발생을 했고 어떤 경로든 차량으로 인해서 온 걸로 지금 거의 추정을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추정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 본부장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안동과 의성의 구제역도 차량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지역 단위의 향토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이동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동 세안축산 등 북부 지역 도축장마다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의뢰된 돼지와 소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수포라든가 이런 돼지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해서 폐기 처분하기 때문에 전염이라든가 확산될 우려는 도축장에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철저한 백신 접종과 축산 관련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그리고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구제역이 4개 도와 10개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 2차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전국의 축산 관련 차량은 소독을 실시하기 전까지 운행할 수 없습니다. 또 구제역 미접종 농가에 물리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학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소득이 91조 4천억 원이 순유입됐고 비수도권인 지방은 78조 7천억 원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이 특히 19조 6천여억 원이 유출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대구는 2013년 7조 7,630억 원의 소득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에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구 김광석 거리에 야외 공연장이 조성돼 김광석 추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김광석을 추억하는 음악제가 잇따라 열려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주말에는 5,000명이 찾는 대구 대표 명소 김광석길. 길 한가운데 작은 야외 공연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70명이 앉을 수 있는 공연장은 가수와 관객 사이가 가까워 함께 호흡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첫 공연으로 19주기 김광석 추모 콘서트가 열려 후배 가수들이 부르는 김광석의 노래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등병의 편지 있잖아요. 제가 아이가 군대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많이 와닿고 그리고 뭐 서른저음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 가지 노래가 와닿아요. 올해는 고 김광석의 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다음 달에는 김광석 다시 부르기 공연이 열려 그와 가깝게 지냈던 가수 박학기와 한동준, 유리상자 등이 출연해 김광석의 주옥 같은 노래를 들려줍니다. 오는 8월에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단과 김광석길 일대에서 김광석 대구국제포크페스티벌도 처음으로 열려 무더위로 뜨겁게 달궈진 달구벌을 식혀줄 예정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김광석이라는 관광 자원을 더욱 키울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음악이 또 세대를 아우르고 이런 포크 페스티벌은 대구에서 정말 소중한 그런 관광 자원이자 대표적인 축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석은 떠나고 없지만 감성을 자극하는 그의 노래와 그를 추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구가 김광석으로 인해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임금 체불하는 업주들 많은데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하면 처벌뿐만 아니라 망신도 톡톡히 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사업주 10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구미시의 한 제조업체, 직원 70여 명인 이 회사는 최근 3년간의 체불 임금이 2억 7천만 원이나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지역기업 19곳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첫 공개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공개된 곳은 임금 체불로 3년 이내에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곳입니다. 이들 회사는 앞으로 7년간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자에 오르게 됩니다. 각종 대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사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제한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558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체불 사업장도 6,500여 곳으로 1년 만에 역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에 월급을 못 받았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넘어오면서 앞에 걸 먼저 줘야 되니까 계속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로 살았죠. 그래서 지금 대출을 못 갚아서 지금도 뭐 거의 신용불량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노동계에서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회사 대표를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고발을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등 허술한 법 체계가 임금 체불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어제 낮 작업장 사고로 근로자 35살 유모 씨가 사망한 영주시의 알루미늄 제조업체에서 작업지 휘자가 현장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해당 공정 작업 중지와 긴급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숨진 근로자가 갑자기 인약물 사이로 들어간 경위도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대규모 주민 집회가 경주시 양남면에서 열렸습니다. 원전을 폐쇄할 때까지 집회를 강행할 방침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과 인접한 나아리 주민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갖가지 위험성이 제기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원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꺼리는 사실상 죽은 동네가 됐다며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미 넉 달째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도 원전 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동네 주민 전체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처음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 상당수가 암에 걸리고 상권이 죽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는데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월성 1호기를 영구히 폐쇄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유린이고 인권 박탈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극구 반대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면서 임박한 걸로 알려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 연장 여부 결정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국내 최초의 원자력 전문 교육기관인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과 원자력 부품 공인검증센터인 원자력기술표준원이 경주에 설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두 기관의 경주 설립으로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경주 유치와 경상북도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원전 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 민간 검증단 19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단이 지난 2013년부터 1년 4개월 동안 수행한 검증 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이번 결과는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28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아 당대표로 당선되면 대구와 경북 등 6개 지방에 비례대표 의석 2개를 우선 배정해 지역 인재 등용에 앞장서고 지역당의 국고를 직접 배정하는 등 지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또 이번 선거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대표가 되면 대선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총선 공천심사위원회 폐지와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대구시 연합회의 신년 교례회가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 등 각 기관 단체장을 포함해 노인 지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열렸습니다. 신년 교례회에서 참가자들은 도움만 받는 노인에서 벗어나 노인이 주축이 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해 노인 세대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는 오늘 옛 한국패션센터에서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트렌드 설명회를 열고 내년 봄, 여름 테마를 융합적 교류, 이른바 크로스오버로 정하고 다양한 영역이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시너지를 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주제의 대구 국제섬유박람회를 오는 3월 11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48살 강모 씨가 오늘 낮 12시 10분쯤 문경시 농안면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강 씨는 오늘 아침 6시 반쯤 충북 청주에서 휴대전화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했다고 119에 신고한 뒤 고속도로를 따라 상주를 거쳐 문경으로 빠져나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는데 경찰은 강 씨를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추 가격은 전년도보다 43% 내렸고 양배추와 양파는 40% 이상, 당근과 파는 30% 이상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태풍이 지나지 않는 등 기상 여건이 양호해 채소류 작황이 좋았기 때문인데 올해는 농민들이 재배 면적을 줄이면서 채소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